안녕하세요. 프로토스 사가입니다. 청취자 여러분, 혹시 46경기에서 단 16골만 내준 축구팀 상상해 보셨나요? 와, 이게 정말 가능한 기록인가 싶은데요. 네, 그렇죠. 바로 얼마 전에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한 번리 FC, 그리고 스콧 파커 감독 이야기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이 번리의 어마어마한 수비 기록 보내주신 기사들이나 또 분석 자료들 보면서요. 도대체 비결이 뭔지, 그리고 이게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먹힐지 한번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그냥 뭐 대단한 기록이다 이걸 넘어서서요. EFL 챔피언십 역대 최소 실점 신기록이거든요. 역대 신기록이요? 와. 근데 사실 기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수비 시스템이 어떤 원칙으로 만들어졌고 또 어떤 강점이 있는지, 동시에 어떤 구조적인 약점은 없는지 이걸 좀 면밀히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겠죠. 네. 다음 시즌 예측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. 그렇죠. 과연 이 성공 공식이 더 큰 무대에서도 통할까? 이게 핵심 질문이겠네요. 바로 그겁니다. 보면 2024-25 시즌 46경기 16실점, 그리고 클린시트가 29번. 정말 엄청나네요. 대단하죠? 근데 그때 뭐 일각에서는 당시 챔피언십 리그 공격력이 좀 예전 같지 않다. 이런 비판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록 볼 때 그것도 좀 감안해야 할까요? 아, 네. 물론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. 충분히요. 근데 당시 리그 2위 수비팀이 리즈였는데 29실점이었거든요. 아, 차이가 꽤 나네요. 그렇죠. 그 상대적인 격차를 보면 벌리가 확실히 압도적이긴 했습니다. 뭐 11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던가 1132분 이상 실점 안 한 기록 같은 건 리그 수준을 감안해도 정말 대단한 성과예요. 괜히 짠물 수비 별명이 붙은 게 아니죠. 이 짠물 수비의 중심에는 당연히 선수들 활약도 빼놓을 수 없겠죠. 특히 골키퍼 제임스 트래퍼드 선수 선방률이 84.6%. 와, 정말 대단한데요? 맞습니다. 트래포드 골키퍼 선방 진짜 결정적인 거 많았고요. 또 센터백 에스테베의 어떤 그 안정적인 리딩 이런 게 큰 힘이 됐죠. 근데 이런 개개인 역량만으로는 다 설명이 안 돼요. 결국에는 시스템의 힘이라고 봐야 합니다. 그렇다면 그 시스템 핵심이 뭔가요? 파코 감독하면 보통 높은 점이연 좀 공격적인 축구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수비는 어떻게 한 거죠? 기본적인 철학은 아주 명확해요. 상대가 플레이할 공간을 그냥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는 겁니다. 공간을 줄인다? 네. 그래서 수비 라인을 아주 높게 가져가고요. 공을 잃으면 그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강하게 압박해서 공을 다시 뺏어오려는 거. 이른바 역압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. 아예 전방에서부터 숨막히게 하려는 거죠. 근데 잠깐만요. 수비 라인을 그렇게까지 높게 쓰면 뒷공간은 어떡하죠? 그 위험이 너무 클 것 같은데요. 바로 그 지점인데요. 여기서 이제 옵사이드 트랩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옵사이드 트랩이요? 네. 수비수들이 정말 조직적으로 라인을 딱 맞춰서 움직이면서 상대 공격수가 침투하라는 그 타이밍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죠. 물론 위험 부담 크죠? 근데 이게 챔피언십 레벨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. 아하. 포메이션도 좀 유연하게 가져가요. 기본은 4-3-3인데 수비할 때는 4-4-2 형태로 좀 좁히고요. 특히 상대가 중앙 위주로 공격한다 싶으면 미드필더 숫자를 늘려서 대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앙 수비수 둘만으로는 너무 넓은 뒷공간 커버가 좀 버겁다. 이럴 때는 3-5-2로 바꿔서 안정성을 좀 더 꾀하기도 하고요. 와, 듣기에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이거 현대적인 접근인데 약점은 없었을까요? 완벽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? 정확히 보셨습니다.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게 그 압박의 질이에요. 압박의 질이요? 네. 감독은 분명 공격적인 압박을 주문하는데 이게 실제 경기 보면 팀 전체가 유기적으로 착착 움직이는 그런 구조화된 압박이라기보다는 뭐랄까 선수 개개인의 판단에 좀 의존하는 약간 반응적인 압박 그런 모습일 때가 많다는 분석이 많아요. 그럼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선수 개인이 좀 무리하게 달려들다가 공간을 내주거나 아니면 동료랑 연계가 끊겨서 압박이 그냥 쉽게 벗겨지거나 심지어 불필요한 파울로 이어지는 경우도 잦았고요. 그 높은 라인 자체의 위험성이랑 맞물리면 더 좀 치명적일 수 있겠는데요. 특히 번니 공격 전개의 속도가 좀 느리다는 평가도 있지 않았나요? 네, 있습니다. 그럼 앞에서 공 뺏기면 와 그냥 바로 역습 찬스 내주는 거 아닌가요? 바로 그 점입니다. 그게 파크 감독의 좀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어요. 실제로 과거에 풀럼이나 본머스 이끌고 프리미어리그 갔을 때도 비슷한 문제로 수비가 좀 흔들리는 모습 보였었거든요. 경험이 있군요 이미. 네, 챔피언십에서는 통했던 방식인데 더 빠르고 정교한 프리미어리그 공격을 만나니까 한계를 좀 드러냈던 경험이 있는 거죠. 결국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. 이 짠물 수비 과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할 것인가? 바로 직전 시즌 콤파니 감독 때 번니가 무려 78골이나 실점하고 강등됐잖아요. 이걸 생각하면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. 프리미어리그는 정말 완전히 다른 무대입니다. 챔피언십에서 아무리 압도적이었다고 해도 그 수비력이 그대로 유지될 거라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. 그렇죠. 게다가 득점력이 69골이었는데 이게 리그 최상위권 팀 예를 들어 리즈는 95골 넣었거든요. 거기에 비하면 좀 아쉬웠다는 점도 약간 불안 요소예요. 수비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팀 전체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.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? 그냥 라인만 내리면 될까요? 아니요. 단순히 그냥 라인 내리는 그런 소극적인 변화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. 압박의 구조를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하고요. 또 언제 어떻게 라인을 조절할 건지 그 유연성도 확보해야겠죠.
빌드업 속도도 좀 높여서 위험 지역에서 공 가지고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. 뭔가 전술적인 조정이 필수적이겠네요. 그렇죠. 최근에 그 베테랑 수비수 카일 워커 영입했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것도 아마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으로 보입니다. 워커의 경험이나 속도가 특히 역습 맞을 때 높은 라인을 조율하거나 아니면 압박이 뚫렸을 때 그 최종 수비 라인 앞에서 공간 커버하는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. 이런 계산이겠죠. 아, 단순히 그냥 경험 많은 선수 데려온 게 아니라 명확한 약점을 좀 메우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군요. 네,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. 벌리의 그 기록적인 수비 분명 대단한 성과였어요.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 프리미어리그라는 더 높은 레벨에서 통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약점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그래서 파커 감독이 이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, 그리고 자신의 철학은 유지하면서도 더 강한 상대를 막아낼 수 있는 뭐랄까 좀 진화된 시스템을 보여줄 수 있느냐, 이게 다음 시즌 벌리의 운명을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. 맞습니다. 결국 과거의 성군 방식에 머무느냐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맞춰서 변화하고 적응하느냐, 스콧 파커 감독과 번디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. 네, 그렇죠.